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지원공모사업 선정단체 회계정산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은 지원공모사업 지원 절차, 보조금 신청과 유의사항, 보조금 지출 처리 절차, 정산과 사업 종료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정 발표 이후 오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 현장 컨설팅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각 마을 공동체들의 활동 목표 수립과 추진 방법에 대해 컨설팅합니다. 이후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현장 컨설팅은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연말에는 올해의 우수마을 공동체를 시상하고 격려하는 사례 공유회가 있습니다.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최종 정산 보고는 12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보조금과 자부담 통장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체크카드를 발급해 사용해야 합니다. 보조금 통장은 반드시 대표자 명의여야 하고 기존 통장 사용 시 잔액을 영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자부담 통장은 회원의 명의도 가능합니다. 당초 계획서에 자부담을 입금 완료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상 자부담이 20만 원이라면 자부담 통장에 20만 원 이상이 입금돼 있어야 합니다. 예산안은 지출 비목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홍보비는 모임 홍보에 필요한 경비고, 활동비는 단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임 내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사업비는 실제 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강사비는 외부 강사에 한하여 편성하며 단체 임직원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의 참석비 또한 단체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순 인건비는 식비와 교통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별도로 식비, 교통비를 편성할 수 없습니다. 원고료는 지급 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지출 가능하고, 강사의 강연,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돼 있어 별도 원고료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교통비는 대구 시내 경우 1일 2만 원 이내로 책정합니다. 도서구입비는 자산성 지출이지만 마을 공동체 특성을 고려해서 보조금의 10%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산 편성 불가 항목입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단체 운영 경비, 연구기관의 용역을 의뢰해서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불의유 돕기 성금, 시상금, 장학금,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차량 유지 관리비, 자체 회원 회의 참석비,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비가 있습니다. 사업 수행 관련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보조금은 사업 예산 편성 기준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확한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활동비는 보조금 지원금의 10% 이내 편성 가능합니다. 강사비는 1시간 이내 8만 원, 1시간 초과 4만 원, 1일 최대 12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유급자원봉사비는 1일 최대 68,720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식대는 1인 1식 최대 8,000원까지 가능하며, 다과비는 1인 1식 최대 4,000원까지 편성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명이 회의 후 식사를 했다면 4만 원 초과 지출은 불가합니다. 숙박비는 1인 1실 최대 4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보조금 지출 처리 절차입니다. 보조금은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실행 계획서대로 집행합니다.
사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20만 원을 초과하는 비목감 변경이 필요하면 마을센터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없이 사용할 경우 추후 사업비 환수 조치됩니다. 비목 내에서 예산을 변경할 땐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또 자부담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지출하는 것은 안 됩니다. 보조금은 일괄 현금 인출이 불가하며 반드시 보조금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인건비성 수당인 강사비, 원고료, 유급자원봉사료는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보조금 사용 후에는 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전자세금 계산서 등 법적 증빙 영수증과 세부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세부 증빙 서류는 별도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체크카드 사용 시에는 지출 결의서, 견적서, 카드 영수증,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며 일반 구입건에 대한 계좌이체는 지출 결의서,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이체 확인증, 세금 계산서 등 나머지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인건비성 수당 지출에 대한 계좌이체는 지출 결의서, 강사비의 경우 이력서, 강의 확인서, 이체 확인증, 나머지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각 지출별 증빙은 지출 결의서를 기준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한 뒤 편철하고 유인물, 자료집 같은 인쇄물은 각 2부를 마을센터에 제출하며 동영상은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활동사진을 많이 찍어 두시길 바랍니다. 정산실적 보고나 사례집 제작할 때 좋은 자료가 됩니다. 강사비의 경우 1인당 1회 지급되는 총 비용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 8%, 지방세 0.8%를 합한 8.8%를 원천징수,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재료 구입이나 임차료 등 지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면 비교 견적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홍보 인쇄물을 제작할 때는 2020 대구형 행복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이라고 명시해야 하며 대구광역시 로고, 마을센터 로고를 첨부해야 합니다. 로고는 홈페이지 기관 소개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여비의 경우 출장 보고서에 인원, 장소, 목적, 결과 등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유류비는 코스와 이동 거리를 지출 결의서에 필수 기재하고 식비나 다과비 지출 시에는 회의록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지출 결의서 작성 예시입니다. 모든 지출에 대해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한 후 집행해야 합니다. 1번. 지출 결의 번호는 1년 번호로 각 단체에서 정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2번. 지출 금액은 지출 총액을 한글과 숫자로 작성하고 3번의 지출일은 실제 통장에서 지출된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 4번은 카드 결제, 계좌 이체 중에 적어주시고 5번 재원은 보조금, 자부담 중 택일하면 됩니다. 6번 결제란은 지출 결의서 출력 후 담당자, 결제권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1번 비목은 마을센터에 제출했던 당초 실행계획서 편성 비목을 기재하고 2번 내용에는 세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3번 금액은 지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4번 사용처는 카드 결제 시 상호명, 계좌 이체 시에는 대상을 적고 5번 지출 방법은 계좌 이체와 카드 결제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영수증은 지출 결의서 뒷면에 부착하면 안 됩니다. 별도의 A4 용지에 영수증을 복사한 후 그 옆에 원본 영수증을 풀로 밀착되도록 부착하면 됩니다.
카드 전표 내용은 시간이 흐르면 지워지기 때문에 카드 전표 같은 영수증은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 둬야 합니다. 계좌이체 시에는 이체 확인증을 카드 전표와 영수증을 첨부할 때의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카드 전표나 총액만 나와 있는 영수증의 경우에는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20만 원 이상 지출 시 비교 견적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식비나 다과비 지출 시에는 증빙을 위해 회의록이나 회의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거나 지출 결의서상에 참석자 명단, 회의 목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인쇄 홍보물 중 현수막 제작 예시입니다. 주최의 대구광역시와 마을센터를 명시하면 됩니다. 인쇄 홍보물 중 신문 제작 예시입니다. 지원 공모 사업으로 제작함을 명시하면 됩니다. 인쇄 홍보물 중 책자 제작 예시입니다. 마을센터를 명시하면 됩니다. 대구광역시 로고, 마을센터 로고는 대구시청 홈페이지, 마을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강사비 지출 등 인건비성 수당은 12만 5천 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을 참고하시고 이후 지출 처리 절차 Q&A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분들이 자주 질문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계좌이체 시 이체 수수료는 어떻게 하나요?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보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보조금 통장에서 사업의 비용이 입금 또는 출금되면 어떻게 하나요? 입출금을 통해 원래대로 잔액을 맞춰 놓으면 됩니다. 단,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출 영수증 또는 이체 확인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출 영수증은 체크카드 뒷면에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한 후 카드 매출 전표를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받아 첨부하면 되고 이체 확인증은 인터넷 뱅킹 접속 후 이체 확인증을 출력해 첨부하면 됩니다. 집행잔액과 이자는 어디로 반납하나요?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는 해당 금액을 마을센터에 반납해야 합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통장을 정리한 후 이자를 확인하고 이자와 집행잔액을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마을센터에서 정산 보고를 검토 후 안내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보조금 통장에 캐시백으로 입금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캐시백은 자부담의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로 쓰시더라도 자부담으로 정산하셔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센터에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즉시 마을센터에 통지해야 하고 자녀 사업비는 정산, 반납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 원천징수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1인당 1회 지급되는 총 비용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할 경우 8.8%를 원천징수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만 원을 홍길동 강사에게 강사비로 이체할 경우 기타 소득 원천징수세 13,200원을 뺀 13만 6,800원을 이체해야 하고 13,200원은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회원 가입 후 원천세 카테고리 선택 후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사비가 12만 5천 원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마을센터로 개별적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산 및 사업 종료 안내입니다. 사업비 정산은 마을센터에서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보조금 정산을 확정, 통지해야 완료됩니다. 마을 공동체는 정산 보고서를 사업 완료 11월 30일 또는 사업 종료 12월 10일 목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집행 내역과 증빙 서류가 일치해야 합니다.
마을 공동체는 정산 시 사업비 관련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을센터에서 정산 보고서 검토 후 정산 대조 확인 작업 일정과 반납금 입금 절차 등을 통보할 예정이며 보조금 집행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 집행 이자 및 집행 잔액은 반드시 마을센터로 반환해야 합니다. 보조금 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 시에도 반환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는 마을센터로 통지하고 자녀 사업비를 정산, 반납해야 합니다. 이자 및 집행 잔액 반납 방법은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제출 후 마을센터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후 별도의 계좌번호를 알려드리며 안내한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정산 보고서 작성 예시입니다. 모임 단체명, 사업명을 기재해 주시고 제출자 서명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정산 보고서 작성자에게 정산 관련 문의를 드릴 수 있으니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총괄표와 사업비 집행 내역을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집행액과 잔액을 계산해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보조금 자부담 세부 집행 내역은 통장에 출금된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비 변경 내역은 비목간 20만 원 이상 변경한 내용과 비목 내 수정된 사업비를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정산 보고서 제출 시 보조금, 자부담 집행한 사업비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통장 입출 내역 복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인터넷 입출 내역 출력물은 불가하며 정산 보고 시점까지 통장을 정리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비 환수 대상 지출 사례입니다. 사례 1. 보고 없이 사업비를 변경했을 경우입니다. 실행계획서에 맞게 지출 처리해야 하며 20만 원 초과되는 비목간 예산 변경 건은 마을센터 보고 후 집행하고 변경된 사항은 실행계획서에 반영하여 정산보고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합니다. 사례 2. 보조금 현금 인출했을 경우입니다. 보조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고 집행건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금액만큼 이체 또는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사례 3. 보조금과 자부담 미분리 사례입니다. 보조금 통장과 자부담 통장은 별도로 사용해야 하며 한 건에 대해 보조금과 자부담을 나눠 사용하는 건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강사에게 강사비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보조금 통장에서 5만 원, 자부담 통장에서 5만 원 나누어 지급하면 안 됩니다. 사례 4. 지출 증빙 서류 없이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사용할 경우 환수 대상입니다. 사례 5. 술 구입, 비품 구입, 수수료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식대 영수증에 주류품이 기입되면 안 됩니다. 책상, 악기 등 비품 구입은 불가하며 개인의 실수로 인한 수수료는 사용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열차표 구입 후 취소 때 발생하는 수수료의 경우입니다. 사례 6. 당초 계획보다 자부담을 적게 사용한 경우입니다. 자부담의 경우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속성을 담보하는 의미로 가산점을 부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당초 제출한 사업 계획서대로 모두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정산 서류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첨부해야 하며 사본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지원 공모사업 회계정산 교육에 대한 OX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영수증 원본은 지출결의서 뒷면에 부착한다.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을 입금해 같이 사용한다. 보조금으로 자산 취득이 가능한 물품 구입은 불가하다. 은행 이자는 지출하면 안 된다. 최종 정산 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 회계정산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도 모르는 부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전화, 이메일, 카톡 플러스 친구, 밴드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체 모임이 활성화되고 마을 공동체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을 주민이 발굴돼 주민과 마을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앞으로도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공모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